오늘은 오사카 3박 4일 여행 루틴 일정을 샅샅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모님과 동생 그리고 저희 커플 이렇게 4명이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실제 제 여행 루틴을 따라오셔도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설하고 1일차부터 여행 루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오후 6시 도착하는 아시아나 항공의 비행기를 탑승했는데요. 남바역의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라피트 열차를 이용하였고 숙소까지는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습니다. 10분 거리에 700엔, 7,000원 정도가 들었네요. 숙소 체크인과 짐 풀기를 마친 후 가장 먼저 저희는 로바다야끼 맛집인 타누키차야에 방문하였습니다. 로바다야끼란 손님이 보는 앞에서 어계류, 육류, 야채 등을 굽는 요리를 말하는데요. 1층과 2층에 각각 손님들에게 큰 주걱으로 요리를 전달해 주더라고요. 다만 이 자리를 가려면 미리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2층 내부 식당에 자리하였고 가장 먼저 시원한 맥주를 시켰습니다. 일본의 생맥주는 썬토리 혹은 아사히를 주로 파는데 일본 현지인들은 썬토리를 주로 먹더라고요. 저희는 이날 썬토리 생맥주를 먹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아사히 생맥주를 주문하였습니다. 아사히가 한국인 입맛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요리는 관자 요리였는데요. 300엔에 한 개 주문을 했는데 딱 1인분 정도로 조금 나오더라고요. 맛은 있었지만 이 요리는 1인당 한 개 정도를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요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두부튀김을 먹어보았는데 안은 부드럽고 밖은 고소했습니다. 감자버터구이는 사실 제가 감자를 좋아하지 않아 평가하기 조심스럽지만 좀 퍽퍽했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고 맛있어 보이는 튀김을 주문했는데 이게 급식실에 나오는 빨간 햄이 들어가 있는 튀김이라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여기 오신다면 시켜야 할 것은 이 꼬치인데요. 꼬치구이 모듬을 10개 시켰는데 다양한 꼬치로 나오고 맥주와 굉장히 잘 어울린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맛튀김이 나왔는데 기름진 음식을 먹다 이 말을 먹으니 속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킨 오니기리는 좀 짠 편이라서 먹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음식점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2점을 주고 싶은데요. 이색적인 음식도 아니었고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 로바다야끼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면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있는 분들은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요. 예약하고 데이트하러 오시는 2명 분들이 주로 오셔서 만족하고 가실 만한 식당입니다. 패밀리마트 편의점을 들려 유명하다는 일본의 푸딩을 먹고 왔는데요. 빵이 올려져 있는 푸딩과 일반 푸딩을 집었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은 대부분 빵이 없는 푸딩을 선호했는데요. 이 빵이 있는 푸딩은 이 아래 그 푸딩 쪽에 간이 몰려있던 부분이 많아 단맛이 굉장히 강했고 이 빵이 없는 푸딩은 사실 그냥 일반 푸딩이라서 먹을만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로우손의 푸딩을 먹어보았는데 이 푸딩은 제가 너무 맛있어서 가기 전 공항에서도 사서 먹었으니까 이 푸딩을 오히려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로손에 있는 이 푸딩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톤보리강 바로 옆에 있는 줄을 기다려서 먹었던 메론빵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블로그로 평이 좋아서 왔고요. 여기에서는 아이스크림이 들은 빵과 그냥 빵을 판매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빵 2개를 주문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평으로는 이 빵이 안에 들어갔을 때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느낌이었고 한국에서 많이 먹어본 맛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드시면은 후회하지 않을 맛입니다. 배부르게 먹은 후 글리코상에서 사진을 찍고 마지막에 이제 돈키호테로 쇼핑을 하러 갔는데요. 선물을 많이 하러 간다는 돈키호테 시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굳이 왜 사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매장이었습니다. 선물 가격으로 보통 3만원에서 4만원 사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 물가와는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을 했고요. 장모님이 이것저것 주변 분들에게 줄 선물을 골라보니까 이제 결제를 했을 때 3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드립 커피 25개입에 5천 원 정도에 팔길래 하나 사왔는데 집에서 먹어보니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이 구매하지 않고 오히려 드럭스토어에서 캡슐 세제를 구매했는데 28개입에 1만 원 정도로 한국보다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편이라서 빨래를 했을 때도 굉장히 만족한 편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저희는 아침 9시에 만나 아침을 먹기 위해 켈류 라멘집을 먼저 들렸습니다. 숙소로부터 대략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가기 편했는데요. 위치 같은 경우는 제가 하단 구글 지도 링크를 모음으로 공유를 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 그냥 라멘은 800엔, 고기 라멘은 1100엔인데 그냥 라멘을 시켜도 고기는 개인적으로 충분했다고 느꼈습니다. 요리가 나오면 앞에서 마늘, 김치, 대파를 취향껏 넣어 먹으면 되는데요. 저는 적당히 덜어 넣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명이 라면 한 개로 아침 식사를 때웠는데요. 전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먹어도 충분했습니다. 맛은 해장하기 좋은 일반 라면이고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오사카 성으로 이동하였는데요. 도톤보리에서 20분 정도로 비교적 가까운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사카 주유 패스를 사면 지하철과 관광 명소를 들릴 수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할 때 1일차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유 패스에 포함되어 있는 입장료는 대부분 전망대 입장료라 1일차와 2일차를 둘 다 신청하게 되면은 전망대만 주로 갈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저는 이제 1일차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오니까 굉장히 피곤해서 다음날 버스 1일 투어를 신청한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사카 주유 패스 다음날은 좀 더 여유롭게 일정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사카 성까지 가는 길을 보여드렸는데요. 지하철역에서 대략 20분 정도 걸어가는데 지나면서 본 성벽과 건물들은 참 이뻤습니다. 오사카 성 안은 굳이 관람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는 고사분의 뱃놀이배를 타러 바로 예약을 하러 갔습니다. 오사카 성에서 5분 정도 더 가면 나오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도 오사카 주유 패스를 통해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주유 패스가 없으면 1,800엔, 대략 1인당 2만원이니 오사카 시내 투어는 웬만하면 주유 패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예약을 하게 되면 티켓을 받게 되는데요. 성 근처에서 오사카 성을 보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생각보다 좀 여유롭게 잡았거든요. 1시간 정도 잡았는데 이 정도 잡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사분의 뱃놀이를 탑승한 후 바로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사진을 찍고 배를 타고 휴식을 했습니다. 11시 20분 배 탑승 1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미리 기다렸는데 탑승하면 오사카성 주위를 유유자적하며 구경할 수 있고 뱃사공께서 역사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해주십니다. 오사카성을 보며 약간의 휴식을 취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는데요. 개인적으로 오사카는 오사카성을 보러 왔는데 이 고자분의 뱃놀이를 선택한 건 잘한 일이었습니다. 고자분의 배는 예약 웨이팅이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오사카성에 오신다면 저희처럼 먼저 예약을 한 후 구경하면서 나룻배를 타고 휴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저희는 우메다 공중정원을 이동했는데요.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때 저희 실수는 택시를 탄 건데요. 이 이용 비용이 생각보다 꽤 나왔습니다. 일본 택시가 비싸다 한다고 했는데 30분도 안 되는 거리에 5만 원을 받더라고요. 일본 택시를 타시려면은 긴 시간 이동할 때는 좀 가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이제 도착해 줄을 기다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때 엘리베이터 밖을 볼 수 있어서 안쪽을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중정원의 에스컬레이터 멋진 이 광경을 지나가면은 안쪽에 이 텅 빈 공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옥상에서 보게 되면은 올라왔던 에스컬레이터 길도 감상할 수 있고 광경을 좀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석양이 이쁘다고 하는데요. 주유패스 이용 시 3시 전 입장해야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석양을 관람할 때까지 있으시던가 아니면은 저희처럼 추텐카쿠 전망대로 이동해 석양을 즐기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우메다 공중정원 지하 1층 식당가로 이동하였는데요. 이 요시노 스시라고 하는 일본 장인의 스시 전문점이 있다고 하여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노부부께서 운영하는 스시집인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음식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많이 돌아다녀서 기다리면서 휴식하기에 참 좋았던 식당이었고요. 웨이팅 시간을 말씀드리면 주문은 대략 3, 40분 정도 기다렸더니 스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바로 근처에 있는 햅타이브 관람차로 이동했습니다. 우메다역 근방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2030 세대 패션에 관심 많은 일본인들이 주로 쇼핑하는 곳이니까
이곳에서 쇼핑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햅타이브 관람차 탑승지에 이동한 후 탑승하였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꽤 높고 커서 우메다역 주변 경관도 볼 수 있었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곳을 왜 다들 들렸다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츠텐카쿠 전망대로 이동하였는데요. 이 앞은 신세카이 야시장이 위치해 있고 이곳은 야끼니쿠가 유명하거든요. 츠텐카쿠 전망대 마지막 입장 시간이 19시라서 먼저 츠텐카쿠 전망대를 이동하여 액티비티부터 즐겼습니다. 츠텐카쿠 전망대 액티비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이브 앤 런은 츠텐카쿠의 전망대를 걷고 번지 점프를 하는 액티비티였고요. 슬라이드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액티비티입니다. 다이브 앤 런은 번지 때문에 많이들 안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따라갔다가 처남이 뛰는 걸 지켜보았는데 이제 뛰면 줄이 잡아서서 천천히 내려가는 형식이라 진정한 번지 점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재미있는 아저씨가 사요나라를 외치며 미끄럼틀을 세게 밀어주는데 이걸 지켜보는 과정이 이제 기다리는 거지만 굉장히 재밌게 보고 탑승도 정말 우리가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바이킹도 못하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하나도 무섭지 않은 액티비티이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바이브 앤 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다이브 할 때 무서워서 도망 나왔으니까 무서우시면 안 해도 되니 이 런까지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세카이 야시장 앞에서 먹는 야끼니쿠는 꼬치에 음식을 끼우고 이것저것 튀기는데요. 저희는 맥주와 하이볼 그리고 모듬 튀김과 삼겹살 튀김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평가는 이 튀김을 시키면 밑도 끝도 없이 시켜 먹다가 돈이 오링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꼬치가 한 입에 그냥 쏙쏙 들어가가지고 맥주랑 먹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먹을 맛집도 있기 때문에 많이 못 시킨 게 아쉬웠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많이 주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세카이 야시장과 츠텐카쿠 전망대 관람이 끝났는데요. 다음으로 찾아갈 맛집은 제가 오사카 인생 맛집으로 생각할 정도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즈 돈페야끼로 유명한 모미지입니다. 1시간 정도 웨이팅 후에 들어갔고요. 참고로 너무 맛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추가 주문을 한 맛집입니다. 저희는 먼저 치즈 돈페야끼와 야끼소바 오코노미야끼를 시켰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끼소바 요리가 나왔는데요. 앞에 있는 철판에 직접 요리해주는 건 아니고 미리 요리를 해가지고 와 야끼소바를 여기에 놓으면은 따뜻하게 데펴주는 용도로 앞에 철판이 있는 겁니다. 주문 후 약 15분 뒤에 야끼소바부터 나온 건데요. 이 면발이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간도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 입을 먹자마자 아 여기는 맛집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후 치즈 계란말이 같은 음식인 치즈 돈페야끼가 나왔는데요. 이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나온 말은 아 이거 하나 더 시키자였는데요. 소스가 다채롭게 섞여 있는데 이게 좀 조화롭게 느껴지고요. 먹었을 때 깊은 맛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6덩이가 나오는데 4명이 먹으면 2덩이가 남아서 좀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코노미야끼가 나왔는데요. 이건 섞으면 안 되고 그대로 잘라 먹어야 한다고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잘라 보았는데 안에 새우도 들고 이것저것 해물 재료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극찬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이 모미지가 진짜 맛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전부 7,500엔 정도, 4인 기준 7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힘들었던 오사카 주유 패스를 마치고 3일차에는 편하게 여행하고자 2일 버스 투어를 예약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다녀온 1일 투어였는데 이제 무선 송수신기로 이어폰을 연결해서 가이드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어울리는 본인이 만든 일본 감성 음악이 나오게끔 세팅을 해두셔서 이 관람을 하면서 이 감성이 150%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첫 여행지로 여우신사로 이동했는데 만화에서 보던 그런 장면이 펼쳐져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투어라서 사람들이 몰려 관광하기에 힘들어가지고 다음엔 자유여행으로 한 번 더 오고 싶은 여행지였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로는 아라이샤마였는데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아가지고 점심 식사를 가장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예상대로 웨이팅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식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채끝 규카츠를 주문하였고요. 이것을 천천히 구워서 먹고 나왔는데요. 이 규카츠는 25,000원으로 한국보다는 저렴하고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다만 제 기준선에서는 좀 비싼 음식에 속한 편이었기 때문에 맛있음을 음미하지는 못했고요. 자불안석 마냥 조금 불안해하면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며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는 먹고 나서 아라이샤마의 대나무 숲을 돌아다녔는데 인력거를 끄는 분들이 안쪽까지 이제 투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내려서 따로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니까 30분 정도 이용하는 거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더운 6월의 날씨였기 때문에 대나무 숲을 투어하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라이샤마 앞에서 파는 당고를 구매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개에 3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굉장히 저렴하고 맛이 있었는데요. 당고는 속이 부드러운 떡에 조청을 뿌린 음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영상으로 봤을 때 정말 먹고 싶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도 잘 맞아서 저렴하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차 두유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이건 달진 않았지만 시원하여 여름에 먹기 좋았습니다. 단 가격은 600엔으로 6,000원 정도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 가이드가 추천해준 어묵튀김을 팔았는데 이게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계속 튀김을 먹다 보니까 좀 질려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 튀김은 질렸는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각사와 청수사를 다녀왔는데요. 이곳은 굉장히 사람이 많은 편이고 여기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사실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여우 신사가 가장 좋았었고요. 아무래도 TV에서 봤던 그 감성이 떠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이제 닌넨자카라고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을 구경하는 게 훨씬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투어를 마치기 전에 와규꼬치를 먹어보았는데요. 제일 싼 게 1,000엔이고 비싼 건 4,000엔까지 합니다. 이 와규꼬치를 먹어봤는데 약간 너비아니 구이 같아요. 이게 1,000엔까지 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고기라기보다는 이제 완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투어가 종료된 후 모임 장소 바로 옆에 있는 우동 맛집인 추르동탄 소메몬초에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동을 정말 싫어하는 편인데 추르동탄 소에몬초에서 먹은 우동은 큰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구글 지도에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고요. 도톤보리 강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음식점은 웨이팅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항상 있는 맛집인데 기다림을 각오하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게 지하로 내려가서 식사를 했는데요. 일단 맥주를 먼저 시켰는데 생맥주는 700엔, 병맥주는 780엔 정도로 주변 음식점보다는 좀 꽤 비싼 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킨 자루소바가 나왔는데요. 이 자루우동은 830엔이고 8,300원 정도입니다. 여기 우동면은 정말 탱탱하고 가끔 이제 우동 여행을 간다는 사람이 있어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걸 먹고 나서야 왜 우동을 먹으러 떠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저처럼 우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보면은 이제 우동에 대한 생각이 완전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동이 나왔는데 우동은 830엔이었고 둘 다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 큽니다. 주문할 때 면을 3배까지 시킬 수 있는데 부족하면은 면을 추가로 더 준다고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여기는 술값이 비싸지 우동은 저렴한 편입니다. 튀김은 1280엔이었는데 생각도 안 나니까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톤보리강 앞 유명한 타코야끼를 재도전했는데요. 그래도 일본인데 타코야끼 맛있는 집이 있길 기대하며 먹었지만 이 집도 한국에서 먹었던 타코야끼 집보단 맛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문어 자체가 생문어라 쫄깃하기는 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먹는 타코야끼가 더 맛있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51 호라이 만두집에 들렸는데요. 도톤보리 강 숙소 근처에서 남바까지 시장이 쭉 이어져 있는데 여기 근처를 구경하면 나오는 만두집입니다. 여기도 블로그에서 꽤나 맛있다고 유명한 맛집인데요. 아까 소개드린 찌르동탄 소해면초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집입니다. 이 굉장히 배부른 상태에서 먹었는데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식이나 아침에 만두 한 개씩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음식인데 저희는 4인이라서 4개 920엔짜리를 시켰고요. 다만 여기 음식점의 단점은 먹을 자리가 없어서 저희는 근처에서 서서 먹었습니다. 장모님이 힘들어하셔서 만약에 주변에 나이 있으신 가족분이 있으시면은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오사카 3박 4일 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실제 제 여행 루틴이 마음에 드신다면 따라오셔도 괜찮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짧고 빡빡하게 다녀와 보니까 휴식하며 천천히 다녀오는 것보다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하단 댓글에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같이 가실 친구분에게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